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오늘 포럼 진행을 맡은 한신대학교 경제학과에 있고 또 평생교육원 서울 평생교육원을 맡고 있는 정건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12월도 이제 중순으로 해서 연말을 향해 가고 있고 더욱이 코로나19가 변이 바이러스가 정말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델타 바이러스 해서 굉장히 어수선하기도 하고 또 특히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지쳐가고 있죠. 언제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거리두기를 하면서 지내야 되는지.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뭔가 조금 더 여러 가지 지역사회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프로그램을 조금은 정상으로 복귀하려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또 이런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훨씬 더 당혹스럽고 이대로 종강을 저도 오늘 한 과목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다음 학기가 또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로 어수선하고 어렵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가 포럼에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사실 이걸 이제 저희가 다 이제는 어느 시기 이후에 모든 프로그램을 현장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다 영상 자료로 만들고 그걸 아카이빙해서 또 주제별로 묶어서 필요할 때 또 다시 찾아볼 수 있고 그렇게 자료로 축적해 나가고 있고요. 근래에는 영상 자료를 녹화하기 위해서는 넓은 공간을 찾고 넓은 공간이 청중으로 꽉 채워지지 않아도 뭔가 넓은 공간에서 이제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것도 나름대로는 이제 익숙한 그런 풍경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외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지난 월요일에 이어서 저희가 이런 상황에도 일단 해야 될 프로그램들, 기획하고 준비된 프로그램들을 그래도 진행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며칠 전에도 저희 학교 내에서 특정한 공간에서 확진자가 있었다는 얘기에 많은 관련된 분들이 다시 검사를 받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공간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이제 생활 속에서 우리 주변에서도 결코 남의 일만이 아닌 것처럼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저희가 평생교육원이 강북구청의 지원을 받아서 특히 올 하반기부터 준비해서 11월부터 집중적으로 강북의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창업과 지역경제 마을 일자리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또 만들어져야 되고 그것을 위한 교육은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를 5번의 좌담 또 5번의 특강 그리고 4번의 포럼을 통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인텐시브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중간에 저희가 그런 사정으로 영상 특강은 다음 주에 2 특강 강좌가 마저 영상 촬영이 진행될 예정이고 좌담은 모든 포럼을 마무리한 다음에 다시 한 번의 좌담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 사이에 오늘 이제 3번째, 4번째 포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번째 포럼은 나눠드린 자료에서 보는 것처럼 강북에서 청년 일자리 생태계 만들기라는 주제이고 4번째는 마을 산업 구상을 위한 대학의 역할과 마을 커먼즈 해서 캠퍼스 타운 사업을 또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됩니다. 선행하는 2개의 포럼은 처음에 지난 월요일에 있었는데 강북형 창업교육의 새로운 모색이라는 주제와 또 기후위기 팬데믹 시대에 마을 일자리를 위한 주민교육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3번째 포럼은 특히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 청년 일자리 생태계 만들기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고요. 1시 30분부터 시작해서 3시 30분까지 2시간 일정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 2시간이 지난 1, 2차 포럼을 해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부족해서 제가 이제 사회자의 발언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세 분의 발제자를 제가 소개를 하고 세 분이 15분에서 20분 정도 연달아 발제를 진행을 하고 5분 정도 브레이크를 갖고 그 다음에 세 분의 토론자를 모셔가지고 함께 토론과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간에 나오는 질문이나 상호 토론이 있으면 받도록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자 세 분을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 발제는 품과 숨을 통한 청년의 성장이라는 주제로 동북권역 마을배움터의 센터장이신 심한기 센터장님이 발제가 첫 번째 발제고요. 두 번째 발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 직업을 주제로 해서 허정숙 강북교육지원센터 도깨비 센터장님 발제를 해주십니다. 다음 세 번째는 로컬에서 청년 일자리 만들기라는 주제로 박철우 로컬 엔터테인먼트 협동조합 이사장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발제는 이쪽 제가 서 있는 단상으로 오셔서 여기서 이 노트북 화면을 가지고 이 포인터로 하시면 화면과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허정숙 선생님, 센터장님 나오셔서 죄송합니다. 먼저 심한기 센터장님 나오셔서 발제 부탁합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여기 F5를 누르고 그다음에 업다운으로 이건 그걸 만들어 놓으신 거였군요. 네. 교수님 오랜만에. 네, 안녕하세요. 심한기입니다. 이렇게 넓은 공간에 이렇게 있으니까 엄청 외롭습니다. 앉아 계시는 분도 좀 외로울 것 같은데 그래도 어렵게 마련된 자리니 즐겁게 얘기해야죠. 네. 15분에서 20분인데 하여튼 되도록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늘어지면 또 계속 뒤에까지 늘어져서 지역경제 마을 일자리 포럼이긴 한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이상한 얘기를 옆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건 아닌데 하고 뭐 약간 그런데 그것도 한번 들어볼 만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각도로 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나머지 실제로 강북구에서 뭐 지역 경제나 마을 일자리 관련한 그 유능한 분들의 얘기가 많으니 저는 아마 오늘 조금 다른 각도로 한번 봐야 될 것들을 그래서 제목이 마을의 청년 일자리에서 마을의 청년과 함께 살 자리라는 제목을 붙여왔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뭐 화두가 된 지 꽤 됐어요. 그리고 지금 대선을 준비하는데 모든 후보들이 뭐 MZ세대 어쩌고 하면서 그러니까 청년은 항상 실제로 삶을 이렇게 잘 바라보는 함께 살아갈 대상이 아니라 제가 보기엔 뭐 정치적이든 정책적이든 그런 대상으로 자꾸 여겨지는 것 같다는 측면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좀 그런 얘기도 같이 좀 포괄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생존이란 말 잘 아시죠? 그러니까 일자리하고 직결되는 게 생존이죠. 먹고 사는 얘기잖아요. 뭐 청년 창업이라든가 청년 일자리 관련한 지원은 꽤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청년들이 행복한 일자리를 갖고 행복한 살거리를 하고 있느냐를 보면 의문이 많잖아요. 이제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생존에만 너무 정책이라든가 지원이 집중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존은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생존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라 좀 다르게 바라봐야 할 것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생존이라는 것은 개념으로 보면 직장이 생존이죠. 그리고 학교도 생존입니다. 학교가 좋은 10대들의 삶의 터가 되면 좋은데 뭐 다 다녀보셨죠? 다녀보셨죠?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죠? 그 아름답고 행복하고 즐겁고 아침에 눈 뜨면 바로 가고 싶은 곳이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공부를 하는 곳이는 느낌이 드셨을 거예요. 알바도 생존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존의 공간은 개인이 우선이 아니라 집단이 우선이고요. 객관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수동적일 수밖에 없고요. 중요한 거지만 그래서 이 생존을 보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복의 키워드가 실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실존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실존의 개념을 보면 내가 중심입니다. 주관이 있고요. 자유의지와 선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판타지가 있는 거죠. 이거 행복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학교를 가도 직장을 가도 집단이 있고 객관이 있지만 나도 존재하고 주관도 존재하고 자유의지와 선택도 제로 상태가 아니고 자기만의 판타지도 만들어가는 그런 실존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자리에서 생존만을 바라보면 정책도 그렇잖아요. 뭐 일자리과에서는 몇 명이 취업됐냐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몇 명이 취업됐느냐도 중요하지만 몇 명이 취업됐는데 몇 명이 행복하게 살더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희망이 보이더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자리를 얘기를 할 때 실존과 생존을 같이 얘기된다는 뜻이고요. 따끈따끈한 설문 결과입니다. 저희 배움터에서 몇 개월 안 됐습니다. 우리 이재경 연구원님도 많이 도와주셔서 연구를 했던 건데 청소년들의 가장 큰 문제점 보세요. 진로 미래가 48% 제일 높습니다. 약간 바뀌었거든요. 5년 10년 전하고 성적 공부가 제일 많았는데 지금은 진로 미래입니다. 근데 그 진로 미래의 원인이 뭐냐면 진로 미래에 대한 과도한 요구가 기대입니다. 요즘은 초등학교 6학년만 돼도 자기 직업을 선택을 해야 되고요. 중학교 때도 직업날에 직업을 써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싫은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생존을 위한 사회적 부모부터 시작해서 학교까지 그런 요구와 기대가 너무 크다는 거고 이게 요즘 청소년들이 가장 심각하게 어려움을 갖는 문제점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존을 얘기할 때 일자를 얘기할 때 실존도 같이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는 저희가 청소년들하고 활동가들 심층 FGI를 꽤 했는데요. 실존보다는 생존에 집중하는 학교와 사회 때문에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자발적 복종도 있고 실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도전하기도 힘든 거죠. 아마 이 말에 공감하시는 청년분들도 좀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유성이나 개별성도 부족하고 존재에 대한 존중도 부족하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일자리만 논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좀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 품에서 활동할 때 한 15년 전 10년 전에는 학원을 빠지고 축제 기획을 한 애들이 많았는데 요즘은요 알아서 학원을 갑니다. 이제 조건부 한다라는 건 뭐냐면 사회적인 현상인데 너 대학 가면 할 수 있어. 너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너한테 네 자리를 마련하겠다. 한다라는 개념은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온전한 자리를 마련해 주는 개념이거든요. 한다라는 개념이. 근데 이제 그게 자발적 복종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자조와 자립이 이것을 더 키울 수도 있다라는 우려는 한 번쯤은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강북에 좀 행복한 일자리나 창업이든 지역 경제를 위해서는 조건 없는 환대도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자유의지로서의 성장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우리 박철호 대표님이 계시는 곳도 아마 실존을 위해서 만든 것이고 거기서 생존을 만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 저는 오늘 잘 골랐네요. 섭외를 잘하셨네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연결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결국은 실존과 생존이 공존했으면 좋겠다. 이걸 우리가 같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나의 실존이 가능한 곳.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을 한번 다시 돌아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학교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그래서 생존을 넘어서 실존으로. 그래서 제가 마을 청년의 일자리는 마을의 청년과 함께 살 자리와 같이 고민이 돼야 된다라는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29년이에요. 내년에 30주년이고 청소년 문화로 시작했다. 1992년에 시작했습니다. 진호 선생님 92년에 뭐 하셨어요? 예.
예, 기억 안 나시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청소년과 문화를 중심으로 시작했다가 해보니 마을이 중요하고 문화가 중요하다 그래서 공동체를 생각하게 됐고, 하다 보니 인문예술, 대안적 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또 그렇게 또 확장이 됐고, 여기 허정수 선생님도 많이 도와주셨지만 공적 공간이 아니라 독립적 공간을 좀 마련해서 공간을 좀 만들어 보는 일들, 뭐 잘 아시겠지만 전 네팔을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못 가는데 국제 활동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뭐 이렇게 20몇 년을 살다가 독립적으로 살다가 야, 공공의 자금이 하도 허투루 쓰여지는 걸 화가 나니까 우리가 공공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해보자 그래서 지금 마을배움터라는 곳을 위탁받아서 3년째 진행하고 있는데, 또 지금 시장님께서 많이 흔들어 놓으시네요. 그래서 그 싸움으로 지금 요즘 머리가 아픕니다. 아무튼 저희가 해왔던 것에 29년에 키워드를 얘기한다면 뭐 질문 사유 환대, 당사자성이었고요. 잘하지는 못했지만 노력은 했다는 거죠. 사랑과 순환을 생각했고요. 조금 사례를 보시면 뭐 여기 계신 웬만한 분들은 강북청소년 문화축제 추락 다 같이 해보셨을 거예요. 예,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렇게 안경 쓴 친구하고 해벌레하게 웃는 친구들이 다 10대 때 축제 기획 때 했다가 지금은 20대 후반이 돼서 동네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저희가 이제 뭐 축제는 23년간 했지만, 축제는 하루지만 이제 지역에서 10대와 청년들과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만들어 왔냐면 10대들의 배움터 운영하고 일상적인 삶을 기획하는 걸 하고 마을에서 공부하고 소통하고 뭐 문화기획하고 뭐 이런 것들이 모여져서 축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축제가 23년 되니까 첫 번째 축제에 나왔던 10대의 친구가 지금 30대 후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긴 역사죠. 이런 순환이 되고 있죠. 거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생존이 아니라 실존을 위한 과정들을 저희는 좀 집중을 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존의 길이 연결된다라는 것도 좀 확인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주로 뭐 배움, 문화, 이음 이렇게 공간 이런 식으로 이런 과정들을 29년간 만들어 왔고, 강북 도봉 이 지역에서는 거의 한 2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뭐 허정수 선생님하고 같이 여기 보니까 여기 허정수 선생님인 것 같은데 기억나실 거예요. 저희가 축제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세대 간의 만남을 하고 뭐 장터를 열고 이런 과정들, 여기 왼쪽 사단에 보면 신혁이 하늘이 보이시죠? 잘 아시는 사회적 경제 쪽에서 일을 하셨는데 요즘 그만두셨나요? 하여튼 이제 이런 친구들이 다시 동네에서 일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순환되고 있는 과정들, 또 어른들이 응원하는 과정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저희가 중간에 대안학교도 열어보고, 이 대안학교도 역시 주체적인 삶, 뭐 지역과 일상, 삶의 기술과 지혜, 뭐 이런 것들, 삶을 기획하는 기획력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10대와 함께 살아왔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20대, 30대, 거의 40대가 돼가는 순환까지 왔어요. 그 20몇 년의 순환을 보니 저희는 아직도 가난하지만 먹고 살 것이 걱정이긴 하지만 그 실존의 힘이 생존의 힘을 바칠 수 있는 큰 토대가 된다는 건 확인했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무늬만 가회, 무늬만 학교 뭐 이런 과정들을 쭉 해왔고요. 이거는 제가 오늘 이거 준비하다가 반갑게 10몇 년 전에 지금 30대 중반이 된 친구들이 16살 때 지들끼리 모여서 우리랑 같이 발표했던 PPT를 발견했어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이름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김준혁 선생님, 저희는 이제 선생님이에요. 그때는 16살이었죠? 그죠? 예, 지금은 31살. 예. 이런 친구들이 모여서 우리는 무엇을 알고 무엇을 놓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돕는 마을이 실존을 위한 마을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애들이 쓴 거예요. 그래서 지들이 발대식을 했어요. 뭐 하면 너무 좋을까? 그래서 이걸 응원해주고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걸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다고 초대해서 외쳤던 애들, 이건 하여튼 그대로 가져온 건데 발대식의 모습입니다. 저희 지하 공간에서 스스로 시작한다는 의미와 알깨기 하던 날. 학교에선 인정받지 못한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지역에서 각자의 실존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을 돕는 일은 중요하다. 그래서 뭐 개망신, 개집중, 서로 약속도 안 지키고 뭐 재밌죠. 무작정 하고 싶어했던 무대 후보 거리 홍보, 돌아온 곳은 개망신, 뭐 이런 과정들이 저는 청년에게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뭐 찾을 것이다, 뭐 이렇게 선언을 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 뭐 이런 것들도 꿈꾸게 하고, 이건 뭐 대학 수능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죠. 모니터, 기획교육, 팀워크, 약속지키기, 발상법. 이렇게 살던 친구들이 뭐 조사는 안 해봤지만 대충 보면 다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예, 물론 뭐 급여 얼마 받냐, 연봉이 얼마냐 이렇게 되면 깨갱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나름 자기 삶을 잘 끌어가고 있고, 우리 김준혁 선생님하고 제가 고3 때 대학을 다 안 간다고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같이 공부하고 책도 내고, 그래서 이 세 친구들 지금 굉장히 잘 살고 있고, 또 이 강북 지역에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어요. 한 친구는 서울시 청년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고, 우리 김준혁 선생은 저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고, 예전에는 제가 선생님이자 지금은 이제 같이 선생님이거든요. 자, 이게 그냥 특별한 사례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역에서 우리가 일자리나 사회적 경제를 얘기할 때, 좋은 경제를 얘기할 때 같이 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기본적인 맥락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온 친구들이 뭐 숨품의 활동가도 있고요, CJ 셰프가 됐는데 저희의 밥 책임져주고 멘토하고 교사하고, 아이들과 함께했던 교사가 효문고로 와서 저희하고 프로젝트를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전과 실존의 연관성이라고 할까. 그래서 저는 뭐 정리하자면, 그 강북구 지역경제 마을 일자리 포럼 이제 시작하셨고, 뭐 FGI도 하시고 포럼도 하셨다고 하니, 이후에 강북에 지역 경제나 마을 일자리를 우리가 논의하고 풀어갈 때 실존의 개념을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 행복한 일자리가 되고, 일자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잘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과정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것을 오늘 뭐 저 같은 사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을 잘 활용해 주셔서 약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몇 가지, 처음에는 뭐 좀 다른 얘기를 하신다 그래서 진짜 다른 얘기를 하시려나 했는데 별로 다른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제목이 일자리 만들기가 아니라 일자리의 생태계를 만들겠다라는 거였고요. 그 일자리가 여기서 일하다가 뭐 해서 떠나는 청년이 아니라 여기에 지역의 주민으로서 지역의 당당하고 청년들에게 살아가는 방식들을 함께 모색하고 보여주고, 그래서 청년의 미래는 노년이지 않습니까? 장년이고, 그런 모습들이 되려면 뭐가 필요한가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실존과 생존이란 말 속에 단순한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소외된 노동,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노동이 아니라 일과 삶의 의미가, 일과 삶이 어우러지는 그런 일자리, 누구나 바라는 게 그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게 어떻게 만들어질까에 대한 뭔가 이렇게 화두 같은 걸 던져주셨는데, 문제는 그걸 30년간 해왔다라는 데서 저희들이 그걸 경청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여기 지역사회, 저도 평생교육원 설립해서 뭐 10년 강풀 포럼이라는 걸 진행해서 10년이 됐구나 얘기를 했는데, 그 30년으로서 저도 여기서 오랜 30년 이상을 산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노력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특히 청년들의 문제를, 학교 밖 청년이든 지역의 청소년들이 일찍부터 그런 지금처럼 그냥 세대를 나름대로 그냥 한번 이렇게 빈자리 채워주는 방식의 초대가 아니라 주체로 스스로 문제를 제시하고 제기하고 풀어가고 답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과 시도를 해오시고, 그것을 공공에서도 시도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에 감사드립니다. 예, 이어지는 다음 주제가 바로 허정숙 선생님, 아까 첫 번째 발제에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허정숙 선생님도
간단한 소개와 함께 발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뭘 누르면 된다고요? F5? 제 거가 안 나오네. 여기에 지금 발제가 전체 화면을 가시고 F5를 누르시고 그다음에 이제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허정숙입니다. 아니, 이런 자리가 사실 처음이에요. 이재경 박사가 아이들 학교방 청소년 아이들 이야기를 좀 해달라 해서 저는 토론자인 줄 알고 오케이 했는데 나중에 발제자더라고요. 그래서 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또 제가 또 우리 아이들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정리도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멋있게 좀 발표도 하고 이러면 좋은데 또 그럴 솜씨는 또 안 되고 해서 좀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사실 긴장도 하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좀 전에 이제 심한기 선생님께서 아까 92년도에 무엇을 했는가 질문을 하셨는데 제 생각 저를 좀 돌아보니까 저는 92년도에 열린사회 북부시민회라는 단체에 이제 가입을 한 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0년 차 그걸 계기로 이렇게 30년 차 지역에서 마을 공동체라던가 아이들 공부방 그리고 현재 도깨비라는 곳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계기가 되었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 밖 청소년의 그 지역에서의 직업 진로 관련한 주제로 이제 의뢰를 받았는데요.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아이들 생각해 보니까 사실 요새 제일 고민이 많이 되고 있는 이 후기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제 마을에서 뭐 일하기 그랬지만 저도 졌던 우리 아이들이 마을에서 살아나기, 살아남기에 대한 주제로 아마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발표를 좀 멋있게 하면 좋은데 좀 어려울까봐 또 제가 또 주저리 하는 스타일이어서 제가 정리를 좀 하다 보니까 원고를 읽는 형식으로 하는 게 여러분들이 지루 좀 이렇게 시간을 단축시킬 것 같아서 좀 읽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래 무대에서 놀고 뛰고 춤추고 노래하는 건 잘하는데요. 이렇게 또 발제하는 건 좀 약한 편이라. 네, 저는 강북교육지원센터 도깨비라는 비영리 민간단체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도깨비는 도전하고 깨어나서 비상하는 아이들의 준말인데요. 아동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기회, 과정, 결과의 평등을 만들어주기 위해 학교 안에서 다양한 배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 위탁사업으로 삼양동에 위치한 강북교육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학교를 그만두었거나 학교에 적을 두고 있지만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과 함께 먹고 놀고 배우는 과정에 대안교육을 인수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불리긴 하는데 저는 마을 청소년이라 정정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마을이 학교다라는 거에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우리 마을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도깨비 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 1년에서 한 3, 4년 정도의 후기 청소년에 대한 마을에서의 경제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10여 년 도깨비 학교를 운영하며 만나온 친구들의 경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우선 도깨비 학교에 대한 소개부터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도깨비 학교 교훈은 먹고 보자입니다. 네, 심한기 선생님께서도 생존 이야기 하셨는데 저희가 만나는 청소년들은 제때 먹지 않고 제때 배우지 못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먹는 것,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교훈을 정했는데요. 이 친구들이 도깨비 학교를 졸업하고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기본 교육 과정을 진행합니다. 도깨비 학교의 운영 목표입니다. 마을에서 먹고 놀며 배우고 다양한 탐색과 나눔의 실천을 통해
마을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 만나게 된 친구들에게는 또 다른 학교인 도깨비 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맛있는 식사와 다양한 탐색, 그리고 공동체 활동을 주로 하게 합니다. 마을 사람들도 만나고 주변 공동체 공간이나 마을 곳곳을 탐방하기도 하고 친근한 선생님들과 음악이나 미술, 손작업 등을 합니다. 그러면서 친구들과의 소통, 어른들과의 관계 등을 배웁니다. 그렇게 적응을 해가는 친구들에게는 진로교육 1단계로 접어드는데요. 본인 스스로를 좀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가 어떤 기질이 있고 뭘 잘하고 어떤 것에 흥미를 느끼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나름의 욕구, 저도 대학 가고 싶어요. 저는 주얼리 작가가 되고 싶어요. 등의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탐색을 하게 되는데요. 관련 직종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필요한 자격증은 무엇인지,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법도 배우고 검정고시 준비도 하게 합니다. 이 정도가 되는 친구들이면 2단계로 넘어갑니다. 마을의 작은 공동체 공간이나 카페, 협동조합 등에서 인턴십 활동으로 이어집니다. 인턴십이라고는 하지만 훈련보다는 체험에 가까운 활동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은 시간 관리가 잘 되지 않거나 어떤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친구들이 사실 많기 때문입니다. 인턴십 현장에 보내고도 저희 교사들은 아이들을 일일이 깨워서 보내야 하고 시간 맞춰 갔는지 매번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현장 멘토 선생님들께서도 일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태도나 인생 선배로서 조언도 해주셔야 하니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그나마 이런 인턴십 활동도 3개월 지원으로 끝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훈련의 기회로 다가오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진로교육 단계로 들어가는 친구들은 그나마 어느 정도 힘을 내고 있는 친구들인데 그런 경험도 하지 못한 친구들은 직업훈련 과정 없이 그대로 청년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청년이 된 후기 청소년이라 할 수 있는 기간의 친구들에 대한 걱정이 요즘 부쩍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학을 가지 않은 친구들의 대부분은 배달, 서빙, 설거지, 택배, 상하차 등의 아르바이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딱히 아르바이트 외에 할 수 있는 일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아르바이트라서 그런지 꾸준히 하기보다 시간이나 일당, 조건에 따라 이리저리 옮기며 쓰는 데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구는 또 있기 때문에 남자아이들은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오토바이, 배달을 주로 택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일은 지속되기 어려운 게 사실이죠. 잦은 사고로 쉬는 일이 많아지고 그러다 몸이 좀 나으면 아무리 말려도 또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면허 말고 다른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 일이니까요. 오랫동안 일할 수 있고 자기 만족감도 생겨날 수 있는 직업을 갖기까지 다양한 직업 탐색의 기회가 없다 보니 용기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선 쓰고 싶은 것들은 있으니 빨리 일자리는 구해야 하고 그런 아르바이트 자리는 상대적으로 구하기가 쉬운 모양입니다. 물론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강북구를 떠나 조건에 맞는 다양한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고요. 아직은 제대로 된 경제활동인으로의 준비가 부족한 후기 청소년들을 위한 배움과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진행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 훈련 과정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사전 교육 과정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시간과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후기 청소년들의 직업 훈련이나 교육을 위한 대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눈에는 준비가 된 청년들을 위한 지원밖에 안 보입니다, 솔직히. 물론 저희 아이들이 더 크게 보여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마을 안에서 더 챙김이 필요한 20대 초반의 후기 청소년들을 위한
마을 직업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초, 심화, 전문반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커리큘럼을 만들고 인턴십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이나 업체를 모집하고 그 업체를 관리할 수 있는 단위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그 업체에게도 무엇인가 돌려줄 수 있는 보상이 뒤따르면 좋고요. 청소년들이 마을 안에서 잘 배우고 성장해서 마을을 지킬 수 있는 청년으로 남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겠습니다. 저희 교사들은 아이들이 늘 같은 청소년기를 잘 견디고 버틸 수 있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솔직히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고 모자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진로직업 훈련까지는 버거운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과 평등과 공평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평등한 사회와 공평한 사회, 어느 것이 더 맞는 사회일까요? 평등한 사회, 공평한 사회, 어디가 더 나은 사회일까요? 네. 언뜻 생각하면 평등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점점 생각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조건과 상관없이 똑같이 사과 하나씩을 이렇게 따게 해주는 그림과 키가 작은 친구에게 더 높은 단을 만들어주어 마음을 먹으면 누구든 사과를 딸 수 있게 해주는 그 그림이 있는데요. 어느 쪽 그림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도깨비 학교는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1년에 한 번씩 회계사가 함께 회계 감사를 나오거든요. 네, 얼마 전에 함께 오셔서 저희 급식 지출 부분을 체크하면서 명단을 이렇게 보더니 이 중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가 있는가 묻더라고요. 물론 저희는 학교 안팎을 아우르는 아이들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학교에 적을 두고 있지만 학교에 가지 않는 친구들을 저희가 굳이 학교를 그만두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아이에겐 학교에서 급식을 주니까 도깨비 학교에서는 급식을 또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른 아이들에게 비해서 평등한 게 아니라고요. 학교 급식은 점심이고 도깨비 학교에서는 저녁을 먹는 거라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평등을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에게 밥 먹는 거를 못 먹게 하는 그분의 말에 몹시 화가 났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공평한 조건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밥도 한 끼로 성에 안 차는 친구들에게는 2끼, 3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든 다 배부른 상태를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어떤 친구는 검정고시 합격을 위한 교육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어떤 친구는 우선 잘 먹여서 배부르다 느끼게 하고 좋은 선생님들과 유대관계를 오래 가지면서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을 흠뻑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하고 싶은 활동을 최대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마다 달라서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게 합니다. 그래서 도깨비 학교에서는 그렇게 아이들과 지내고 있습니다. 그 오랜 시간 안에서도 채워주지 못하는 교육 과정을 국가가, 지역사회가 함께 해주길 바랍니다. 후기 청소년을 위한 대안적 교육 과정이 마을에 생겨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안심하고 저희도 애달치 않고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청소년 교육 과정을 충분히 보내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초가 부실한 상태에서 무조건 집을 짓기보다 기초를 탄탄하게 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 저희에겐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정서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교육 과정에 더 충실한 청소년 교육기관인 도깨비 학교라면 함께 아름다운 집도 지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마을의 사랑으로 자란 아이는 마을의 자랑이 되고 마을에 필요했던 아이는 마을에서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보다 연배는 낮지만 제가 존경한다는 생각을 사실 오늘 고백하지만 예전에도 했던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울림이 있는 내용으로 아주 정돈된 발표를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가 일자리 생태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생태계 안에 생태계는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자연 발생적인 게 사실은 특징이거든요. 이걸 뭐 정책을 통해서 한두 가지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심한기 선생이나 허정숙 선생님 다 지역에서 30년 이상을 일을 하시다 보면서 도달한 결론 같은 생각들이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시스템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생태계 안에 시스템이라는 것은 조금 더 정책과 인위적인 노력과 제도와 사람들의 협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단계별로 기초화, 심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참여하는 다양한 기업들, 일자리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정리하고 체계화해서 준비가 된 청년들에게는 준비된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통로들을 만들고 준비가 안 된 청년들에게는 준비를 할 수 있는 후기 청년들에게 준비가 안 돼 있는 청년들에게 똑같은 것들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하도록 해주고 기다려주는 이런 것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평등이나 공평이 다 경제학의 주제고 제 전공이 노동경제학이지만 저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것에 특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역량 강화라고 흔히 표현합니다. 지역사회 역량 강화든 개인이든 그 역량을 강화시켜주기 위한 다양한 방식이 교육이고 학습이지 모듈화돼서 천편일률적으로 공급자 중심으로 제공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고요. 바로 그런 것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은 창업 포럼을 이런 방법으로 저희가 프로그램 짜서 공급하기보다 이야기를 들어보고 강북 지역의 현실을 좀 생각해보고 제안을 듣고 어떤 게 필요한가를 저희가 만들자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가장 부합하는 말씀들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저희가 세 번째 포럼인데 저에게는 오늘 포럼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다른 건 제가 상대적으로 좀 더 익숙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단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발제의 주제는 로컬에서 청년 일자리 만들기, 이제 조금 더 구체적 일자리와 또 사업과 그 경험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철우 로컬 엔터테인먼트 협동조합 이사장님 부탁드립니다. 나와 계십니다. 자료 파일 다 찾을 수 있죠? 안녕하십니까. 강북구에서 이제 4년째 창업하고 4년째 이제 일하고 있는 로컬 엔터테인먼트 협동조합의 박철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떨리네요. 청중들이 꽉 차 계셔가지고 2층까지 너무 떨립니다. 네. 제가 한 3-4번 곱씹으면서 발제 자료를 이렇게 좀 발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준비한 대로 잘 진행이 될지 그건 좀 잘 모르겠고요. 조금 어버버하고 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고 PT에 좀 내용이 많이 좀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PT를 보시면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청년의 일, 청년의 자리라는 거를 준비해 왔고요. 사실 로컬에서 일자리 만들기라는 이 주제로 발제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이 내가 하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뭐 창업 뭐 센터 그런 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취업 센터를 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과연 적절할까라는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한번 제 개인적인 입장과 저희 활동에서 좀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는 당연한 것에 대한 것과 두 번째 이야기는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좀 이것만 보시면은 뭐 일자리 만들기에 대해서 발제하는데 뭐 당연한 거랑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하지만 저희는 이런 걸로 이제 접근을 해서 지역에서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당연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래된 사진이죠. 네, 당연했던 것들인데요. 이런 예전에 1930년도 청계천 빨래터라는 그 사진을 저희가 찾아갖고 넣어봤는데
여기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형성된 사람이 모이는 장소였던 거죠. 이제 예전에 세탁기가 없다 보니까 이제 빨래터에서 세탁을 해야 되고 거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관계망이 형성되고 공동체가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형성이 되면서 이제 자연스러운 정보의 교류나 이제 상호 보완의 관계, 이제 뭐 상호 보완이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빨래 하다가 뭐 아우 우리 집 뭐 저기 뭐 전구가 나갔는데 나 어떻게 갈아야 할지 모르겠네. 그러면 이제 뭐 옆에 있던 아주머니께서 야 우리 아들이 그 저기 할 줄 아는데 내가 한번 보낼게. 이런 식으로 이제 상호 보완의 관계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었습니다. 이제 그 시절에는 이게 아주 당연했던 역할이죠. 근데 지금은 현재는 이제 뭐 제가 기술의 발전을 뭐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일상적인 이제 사람이 모인 장소가 없어지다 보니까 비용을 들여서 거점 공간을 만들고 그 속에서 이제 비용을 들이면서 이제 사람들이 지금 이제 모이고 있다는 거죠. 네, 이거는 이제 응답하라 1988에 나온 건데 사실 이때 뭐 1930년도에 당연히 저 안 태어났었고 1988년도에도 저는 안 태어났어요. 저희 이제 친형이 이제 이때 태어났는데 이때 이렇게 응답하라 1988을 보면 청년들이 이제 아들들이죠, 자식들, 아들, 딸들이 이제 반찬을 나누는 이제 이런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하면서 청년들끼리도 어쩔 수 없이 모일 수밖에 없고 관계들이 이제 계속 생겨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오는데 요즘은 뭐 배달의 민족, 뭐 배달, 뭐 요기요, 뭐 이런 이제 플랫폼 서비스들로 이제 기술이 발전되면서 이제 이런 것도 좀 사라지고 이제 모두 배달을 좀 시켜 먹고 거기에 이제 뭐 사회 현상의 어떤 그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걸로 좀 빗대어 봤을 때는 청년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당연했던 상황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보니까 또 이제 자치구별로 뭐 이제 서울시 전체 자치구에 있죠. 청년 네트워크를 이제 그 만들어 가지고 거기 또 비용이 또 들어가는 이제 또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무엇이 당연했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예를 들면 뭐 간판에 그림을 좀 이렇게 그려주는 뭐 이제 대학을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화가가 된 이제 청년들이 이제 옆집 어르신 뭐 간판 새롭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좀 그림을 그려준다든지 아니면 좀 이제 집수리나 이제 뭐 건축 쪽에 이제 관심이 있던 청년들은 이웃의 집수리를 좀 도와주는 이제 청년들이 있었겠고 그리고 마을의 아이들을 좀 놀아주는 청년들, 그러니까 아이들을 좋아하고 아이들한테 뭔가 알려주고 교육하는 걸 좋아하는 청년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변화로 없어진 이제 지역사회 속에서 가지는 각자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당연하지 않게 되었냐라고 이제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조금 이제 여기 이 신문 기사들을 제가 좀 발췌해 왔는데 이 왼쪽 그림의 왼쪽 기사를 보면 이제 뭐 이제 뉴스 기사가 함께 사는 기쁨으로 삶은 넉넉했다 이제라고 나와 있는데 저런 뉴스 기사 요즘에 좀 보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좀 이런 게 이제 주류였다면 저희 사회가 IMF라는 이제 금융위기 속에서 이제 좀 공동체가 좀 깨지기도 하고 Y2K라고 기억하시죠, 선생님들? 이제 세기말이라고 하고 저 이때는 아직 초등학생 때였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하도 이게 이슈화가 되고 이제 사회적으로 엄청난 그 변화가 이제 생기다 보니까 이런 거를 이제 이런 흐름들 속에서 이제 관계가 다 흐트러지고 예를 들면 이제 금융위기 때는 이제 뭐 집을 팔아서라도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하면서 기존에 함께 살던 이웃들이 찢어지면서 관계가 사라지고 이제 세기말이 되면서 이웃 간의 신뢰들 같은 것도 완전하게 저는 이제 사라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 물론 남아 있는 것도 있겠지만, 네, 이건 또 한 가지 또 이제 당연하지 않게 된 사례인데요. 이제 그 저 우측 사진 보시면 저게 이제 SNL이라고 이제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이제 이 두 명 위에 있는 두 명이 면접관인데 자기네에서는 경력직만 뽑는다. 근데 밑에 있는 이제 유병재 청년이 다 경력직만 뽑으면 나는 어디서 경력을 쌓냐라고 하면서 욕을 이제 하는 이제 장면인데요. 이제 과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청년들이 뭐 간판에 그림을 그려주고 이웃의 집수리를 도와주고 이랬던 청년들이 좀 이제 어설픔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발전하는 과정에 있는 청년들이 지역 사회에서 실험을 하고 경험을 하면서 이제 성장을 했다면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사회와 기술이 발전하면서 시대가 계속 변하잖아요.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사람들은 보다 이제 전문적인 것들 그러니까 눈으로 확실히 볼 수 있고 왜냐하면 신뢰 관계가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전문 것들을 이제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적이지 못했던 모습에 청년들의 역할이 가장 먼저 외면을 받게 되죠.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된 거는 사회 공동체 해체라고 봅니다. 사실 이게 되게 신박한 내용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많이 들을 수 있는 사실 내용이긴 한데 이제 가족과 사회가 이제 조각나면서 이제 개인의 역할이 변하거나 이제 사라졌다고 저는 보는데 여기서 이제 가족과 사회가 조각났다고 표현을 이제 한 이유는 뭐냐면 조각난 건 다시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조각이 났다고 파괴됐다고까지는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조각났다라고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네, 이제 그럼 청년의 일, 청년의 자리,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할이라는 것, 저 당연히 그냥 역할이라는 단어는 내가 뜻을 알겠지 하고 있었는데 이거 한번 발제하면서 내가 당연한 걸 다루는데 이 역할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도 모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제 대상이 어떤 일에 있어서 가지는 자격이나 의무, 기능, 구실, 이제 구실이나 할 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하네요. 네, 저희는 어떤 기업일까요? 저희 동료분들이 이제 와 계셔서 더 떨리네요. 이제 저희 기업 소개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저희 이름은 로컬 엔터테인먼트 협동조합입니다. 사실 이름만 들으면 뭐 여기저기서 뭐 이런 말씀도 하세요. 너네 뭐 연예인 뭐 양성하니? 뭐 매니저 파니? 이제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이제 뭐 좀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로컬은 지역이라는 거고 이제 엔터테인먼트는 이제 지역을 즐겁게 한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고 거기에 이제 그 가치에 이제 공감하는 청년들이 모여서 만든 협동조합입니다. 네, 저는 이제 역할이 일자리로 간다라는 것을 조금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이제 앞으로 나오는 사진과 내용은 저희가 다 직접 했던 사업을 할 때 했던 사진들인데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경험을 쌓고 그 이후에 나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사실 경험이 없을 때 사진을 찍었으면 사실 더 생동감 있게 보여드릴 수 있었을 건데 그땐 실력도 없고 경험도 없어서 사진 찍고 뭐하고 할 경황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진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아쉽게도. 네, 저희는 이 마을을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축제를 이제 기획을 하는 아까 앞에서도 나왔지만 마을 축제를 기획하는 청년들 이제 이 마을이 이제 하나로 좀 만들어져야겠다. 그리고 축제를 하면 재밌겠다라고 했던 청년들이 같이 저희 이제 협동조합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장 처음으로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로 택했던 거는 이제 이제 처음에는 축제 물건을 렌탈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축제 물건을 대다 보니까 이렇게 기획하면 축제가 좀 재밌겠다라고 해서 성장을 좀 더 해서 이제 기획까지 해가지고 아예 완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역할이 이제 생겼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기획된 축제나 활동을 실제로 이제 실행에 옮기는 청년들입니다. 사실 이 청년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자기가 또 관심사가 있는 거를 여기 와서 또 다시 푸는데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왼쪽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몽고하고 이제 완성품을 보셔야 사실 아실 텐데 과정 사진을 가져왔는데 저는 이게 이제 재활용 쓰레기를 깔끔한 쓰레기를 갖다가 이렇게 망에 넣어가지고 재활용 나무를 만드는 저희 환경 프로젝트를 했던 그 일환이었는데요. 이거 아이들과 함께 이제 재활용 쓰레기를 가지고 이제 나무로 만드는데 여기는 이제 뭐 작가라든지 뭐 이제 환경에 관심 있는 청년들 이 하나둘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냥 활동을 이제 시작하게 됐었고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분 같은 경우 중간에 있는 분 같은 경우는 뭐 진행이라든지 아이들 교육 같은 거에 관심이 많으신 분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제일 많이 쓴 쓰레기 봉투가 뭔지 설문조사를 하면서 이 쓰레기 봉투의 가격에 대해서 이제 좀 퀴즈를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다들 잘 모르세요. 한 묶음으로 사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재미나게 한번 풀어봤던 거고 이제 왼쪽에 있는 거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공연 세팅을 이제 하는 청년들 음향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실 이것도 엄청 이제 성장을 많이 한 후에 저희가 돈을 좀 벌어서 투자를 이제 음향기기나 이제 이런 이제 시설 장비들에 대해서 투자를 이제 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축제나 활동소에서 자신의 취미와 특기를 이제 활용한 청년들인데요. 이제 왼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협동조합의 예술인들이 있는데 그 청년들이 이제 실제로 저희가 지역에서 이제 지역 분들을 위해서 이제 공연을 하는 모습인데 사실 이 청년들이 계속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지역 분들이랑 같이 이제 호흡하면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지역 분들이 어떤 노래를 좋아하시는지 아세요. 이제 어느 세대가 많이 줄을 이루느냐에 따라서 또 곡도 바뀌고 그러니까 이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이제 공연을 이제 진행을 했던 거죠. 그 왼쪽에 사회 보시는 분도 저희 청년 네트워크에 함께 하시는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자신의 이제 특기를 이제 여기서 지역에서 이제 활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제 비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이제 만나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 청년 네트워크, 강북구 청년 네트워크가 지금 약 70명 정도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공론장을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것을 준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마을이나 이제 사람이 좀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을 하는 청년들인데요. 이제 왼쪽 사진 보시면 이제 거동이 조금 불편하신, 이동이 좀 제한되는 이제 분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응급차로 보통 이제 운반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이송을 이제 하는데 병원까지 이런 이제 이동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가정 형편이 이렇게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라든가 뭐 1층 계단이 없는 주택에서 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뭐 거의 반지하라든지 뭐 이제 2층 집이라든지 이러다 보면 이 이동이 불편하니까 누군가 이제 모시고 이제 내려와야 되는 상황인데, 올라가거나 보통 이 가정을 가보면 이제 늙으신 이제 노모랑 함께 이제 지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때 한번 이 이야기를 이웃한테 듣고 가서 이제 도와줄 때 한번 어머니한테 여쭤봤어요. 아니 응급차 부르면은 도대체 얼마나 가격이 나갑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위에서 이제 거동 불편한데 이송해드리고 병원까지 가는데 25만 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나오냐? 계단 내려와가지고 그 병원까지 가는데. 그래서 그러면 그 서울시 장애인 택시를 이용하면 어떠냐? 그 장애인 택시기사분한테 조금 이거 이송 도와달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건 원칙적으로 되지는 않는데 장애인 택시면 한 3,000원이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럼 동네 젊은 사람들이 이제 힘 좋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와가지고 한번 업고 내려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그거를 그냥 청년들이 하면 이제 25만 원이 3,000원이 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집안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사실 알면은 할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있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저희 집 옥상인데 이렇게 주민들이랑 모여가지고 뭐 사업으로 모이는 게 아니고 그냥 일상적으로 이렇게 좀 가끔 모여서 파티를 하는데, 이럴 때마다 이제 동네 돌아가는 사정도 듣고 거기서 이제 야 쟤네 어렵더라, 아까 제가 팔레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제 과정들을 저희가 거치고 저희의 비즈니스나 활동을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이제 한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동이 불편하신 분을 가서 돕는다든지,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어르신들이 이제 독거노인들이 계신데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삿짐 센터 부르는 돈도 아깝고 하셔가지고 그냥 앓고 계신다. 그럼 그냥 시원하게 가서 그냥 이삿짐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를 굳이 뭐 이제 금액으로 저희가 보상을 받지 않더라도 뭐 반찬이라든지 이런 걸로 저희가 이제 보상을 받으면서 활동을 하고, 여기서 또 전문성이 키워지면 이걸 또 비즈니스화할 수 있는 게 또 청년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저희는 비즈니스 모델을 항상 접근을 합니다. 네, 이 페이지는 이제 역할이 1+ 자리로가 되어 있는데, 이제 저희는 이 이웃과 동료의 안정적인 살자리를 함께 고민하면서 이제 실행하는 청년들도 한 꼭지 넣었는데요. 이제 그 바로 아래의 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러고 있는 사진인데 약간 이 설정 샷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진인데, 여기가 이제 뭐냐면, 저는 이제 앞서 나왔던 이제 뭐 문화예술이라든지 뭐 작가라든지 뭐 이제 이런 기술들이 없다 보니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관심사에 초점을 맞춰갖고 이제 활동을 풀어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관심사는 집이에요. 살아갈 집,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 관심사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출발해서 그럼 내 동료들은 다른 재능을 지역에서 자신의 역할로 가져가고 있으니 나는 내 관심사의 전문성을 키워서 내가 이제 나의 역할로 가져가야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집을 만들고, 집을 이제 짓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좀 저렴하고 살만한 전셋집을 제가 좀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뭐 전세 대출이 있으면 그 전세 대출에 대한 거를 좀 연결을 시켜주고 컨설팅을 해준다든지 자문이라든지 좀 이런 역할을 진행하다가, 이제 이 LH에서 나오는 이제 사회적 주택의 운영 기간까지 저희가 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청년들, 이제 입주하는 청년들한테 입주하는 집을 설명하는 그런 사진이고요. 우측의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동료 중에 전기 기술자가 있으세요. 근데 이제 여기 지금 이 집은 삼양동에 있는 집인데 빈집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빈집을 개보수해서 청년들이 들어가서 이제 지낸다고 해가지고, 이제 저희 이제 동료들은 아니지만 강북구의 청년들이 온다기에 그러면 저희가 나서서
이제 전기공사는 좀 해드리겠다. 대신 이제 저희는 이제 사회적 기업이다 보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되시면 뭐 예를 들면 뭐 사회 서비스 제공을 했다는 확인서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대체를 해서 좀 쉬는 날 약간 처음에는 그냥 재미있게 해보자 했는데 이게 한 6일 걸렸거든요. 아 지겹더라고요. 마지막에는 막 벽이 천장이 안 뜯어지고 하면 약간 좀 이제 그런 방식으로 또 저희는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 7개의 집에 총 42명의 청년의 네트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집을 통해서.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청년들이 모이니까 이제 좀 마을을 좀 구성해야겠다. 같이 이제 모여 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는 여기서도 좀 약간 거꾸로 갑니다. 처음에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았다면 저희는 청년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이제 마을로서 조금 이제 비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청년분들이 많이 오셨으면 제가 질문을 직접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항상 저한테 하는 질문이거든요. 이 질문은 좀 읽어드리면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안 하는데 이웃한테 왜 그렇게 해야 돼? 라는 질문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을 저는 항상 던져요. 이게 참 재밌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도 있는 질문인데 이웃한테 왜 그렇게 해야 돼? 그 왜라는 것.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정답을 찾기 위해서 계속 과정을 저는 중요히 생각하고 갑니다. 이거는 지금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정답은 나올 거예요. 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야죠. 도덕책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답은 알지만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은 윗집 아랫집에 누가 사는지 알아? 라는 질문. 이거 엄청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저는 이제 윗집 아랫집에 누가 사는지 알므로써 우리의 비즈니스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냐면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윗집이랑 아랫집이 있는데 이제 윗집 아랫집 누가 사는지는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았느냐가 사실 또 중요합니다. 윗집 아랫집 사람을 아는데 윗집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우리 집에 쿵쾅쿵쾅 거려갖고 가서 한번 싸웠어. 그래서 알아. 그리고 밑에 집은 내가 쿵쾅쿵쾅 거려서 아랫집에 올라와서 싸웠어. 이제 그렇게 갈등적 관계를 이제 맺은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질문을 늘 하는 사람이 그 중간 집에 사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2차적으로 던졌을 거예요. 그냥 갈등에서만 끝나지 않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게 엄청 운이 좋다고 가정을 했을 때 위에 집에 사는 분은 뭐 이제 소음 공사 같은 거를 이제 하실 수 있는 기술자고 아랫집의 분은 이제 뭔가 재료를 좀 그런 공사 재료를 이제 좀 이제 만들거나 제작하거나 판매하시는 분이라면 제가 이제 그 사람들의 관계를 이제 만들어서 이것을 소음 공사를 전부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소음 공사를 해가지고 잘 이제 소음이 안 생기게 되면 이게 하나의 또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관계들 속에서 비즈니스 충분히 생길 수 있다. 일자리는 조금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질문을 했고요. 이제 지금 현재의 청년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제가 생각한 단계를 좀 보여드리면 이제 청년의 일자리는 그냥 기업의 역할이고 나라의 역할이다. 좀 이렇게 그냥 저희는 지금까지 이제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데 서로의 역할을 찾아서 지역 사회 속에서 청년의 일자리를 만들려면 청년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년의 역할과 기업의 역할과 나라의 역할이 이렇게 다 이제 각자 놓고 봤을 때 청년의 역할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청년의 역할이 이제 확실히 작동이 될 때 지역사회 속에 청년의 일자리가 분명히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과거의 공동체에서 당연했던 것이 사라지면서 청년의 역할이 사라졌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역할을 찾아서 거꾸로 올라가다 보면 청년의 일자리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발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철호 대표 오랜만이죠. 우리 두 달 전에 발제 고맙습니다. 그 박철호 대표 제가 같이 만났던 거는 바로 이런 청년 일자리를 가지고 강북 청년 복합센터를 저희가
운영해 보겠다고 제안을 해서 강북구청에 가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준비도 하고 준비하느라고도 자주 만났고요. 그때 아까 발표 중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경력 사원만 뽑는다.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 경력은 어떻게 쌓지? 저희가 바로 그 질문을 받았어요. 한신대와 이 로컬 엔터테인먼트가 이런 기관을 운영한 경험이 있느냐? 한신대는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기관을 운영했지만 청년과 함께 이런 기관을 운영한 적은 없거든요. 우리는 새롭게 운영을 해서 정말 지역의 청년과 하나 돼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 보고 싶은데 경력이 있냐라고 물어서 질문이 참 사실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저희는 제안을 했는데, 그래서 아마 저희가 그런 서류 점수에서 점수가 낮아가지고 선정이 안 됐던, 아쉽고 강북을 위해서 아쉬웠던 순간에 제가 박철우 대표와 함께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의 발제를 저희가 들었고요. 잠깐 5분만 쉬었다가 이제 토론과 조금은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그냥 우리가 요즘에 뭐 혹시 너무 썰렁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 경험에는 큰 데서 스튜디오처럼 촬영을 하고 사실 청중석은 거의 비워놓는 방식이 하나의 또 노멀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그것을 위해서 한신대학교가 이런 공간을 오히려 열고 난방을 해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잘 즐기면 좋겠습니다. 너무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오늘 발제나 주제가 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5분 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쭉 연달아 들었고요. 이어서 세 분의 토론자를 저희가 모셨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는 전 서울 동북사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의 사무국장이셨던 김규일 사무국장님 첫 번째 토론자로 토론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활동가이신 아까 심한기 선생님 발표에도 나왔던 우리 김준혁님 두 번째 토론이고, 성북동 주민자치회장 홍승환님,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토론문 혹시 준비가 되셨거나 어쨌든 편하게 그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으로 말씀을 순서대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규일 국장님, 네, 마이크 있으시죠?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동북사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에서 얼마 전까지 사무국장을 했던 김규일이라고 합니다. 사실 강북에서 청년 일자리 생태계 만들기라는 주제의 포럼에 토론자로 참여할 때 사실 지역에서 얼마만큼 저는 청년 활동을 했는가, 청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었는가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운이 좋게도 청년 관련해서 경험을 조금 어느 정도는 했더라고요. 정당에서 청년 위원장도 했었고, 구청에서 청년지원 협의체 지금 활동도 하고 있고, 협동조합에서 한 지금 6년, 5년 넘게 지금 활동도 하고 있고, 또 아까 온라인 공론장이나 청년들 공론장에도 참여를 했었던 경험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해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딱 하나만 안 해봤더라고요. 제가 창업이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실패했던 어떤 경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없더라고요. 사실 거기에서 나왔던 생각 중에 하나가, 저는 이런 청년 일자리 생태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문제는 공공의 정책적인 부분에 좀 많은 아쉬움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청년들을 지역에 머물게 하고 지역에서 청년들이 외부로 나가거나 아니면 유출이 되거나 유입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공공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 그런 노력들이 과연 얼마나 진짜 실제로 청년들에게 피부로 체감이 되는지, 아니면 지역에 얼마만큼의 실질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 정책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사실 부족하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단순하게 청년들이 운영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일회성 어떤 지원 예산들을 투입해가지고 청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이 지역에서 더 머물러 줬으면 하는, 사실 이거는 강북구뿐만이 아니라 아마 서울시 아니면 전 어느 곳에서도 다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그리고 실제로 약간 아쉬움들이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뭐 아까 로컬 엔터테인먼트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청년들이 모여서 마을이 되는 건지 아니면 네트워킹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마을이 이루어지는지 뭐 전남 목포인가요? 그 괜찮아 마을처럼 사실 그런 것들이 가장 나중에라도 필요하겠죠. 예산을 행정에서 해가지고 너네는 집행만 해가 아니라 예산의 사용에 대한 권한들을 청년들한테 이양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청년들이 지역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실제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는, 그래야 내가 이 지역에 더 애착심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공공에서 그런 거를 과연 누군가에게 다른 주체들한테 양도하고 이양한다는 게 가능한 것인가?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아쉽고요. 두 번째는 뭐 비슷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공공에서 과연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공간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지역에는 청년들한테 놀거리나 할 거리를 제공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무중력지대, 오랑 이런 것들 만들어가지고 청년들이 와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마음껏 하세요 말은 하지만 사실 거기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거의 대부분 교육도 위탁받아서 하지만 거기에 할 수 있는 대부분의 교육들이 굉장히 공공의 제한에 많이 걸리죠. 좀 더 자유롭게 많은 청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도 공공에서는 안 돼요. 이거는 뭐 때문에 안 되고 이건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되게 많은 그런 그 제한적인 부분들의 틀 안에서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와 놀거리와 먹거리와 할거리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이제 제도적인 정책적인 부분에서 참 많은 아쉬움이 있지 않는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저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니즈를 과연 얼마만큼 우리는 지금 알고 있고 연구를 해왔는가. 뭐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주체분들이 연구기관에서도 공공에서도 민간에서도 청년들의 정책이나 뭐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제 생각은 지역의 청년들과 가장 밀접하게 그리고 청년의 일자리와 생태계 그리고 그걸 정책적인 제안까지 할 수 있는 주체나 기관은 사실 대학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은 적어도 한번 그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하면 어디 다른 데로 이동을 하거나 이전이 되진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 지역의 계속적인 경험과 이런 것들을 누적시킬 수 있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지역에서 계속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과 연계하고 네트워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대학에서 뭐 인문, 뭐 사회, 정치 여러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사실 어떤 문제나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또 다른 개선책이나 이런 것들을 내놓을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저는 대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북구에도 있고요. 뭐 저도 동북 사구였지만 뭐 성북구에도 있고 토봉구에도 있고 노원구에도 있고 사실 이렇게 동북 권역에만 봐도 대학들이 진짜 많긴 하거든요. 그런 대학들이 조금 더 캠퍼스라는 울타리를 내려놓고 서로 연계되어서 거기에서 진짜 청년들이 원하는 거,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거, 꼭 청년 분야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역의 일자리는 오히려 청년도 중요하고 또 40, 50대, 50대 장년층의 일거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경제 분야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야에 대해서 대학이 지역에 있는 주체들과 지역에 있는 기관들과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연계해서 그리고 대학 간에도 연계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누군가에게 제안할 수 있는 이걸 또 변화시킬 수 있는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뭐 보고서나 뭐 문서나 아니면 어떤 뭐 심지어는 더 나가면 입법이나 이런 조례도 변경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중심에 어떻게 보면 지역의 대학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자리 생태계에 앞에서 말씀해 주시는 청소년들이 뭐 향후에 뭐 고교 학점제나 뭐 지금 혁신교육에서 청소년들이 더 많은 것들을 지역에 대해서 배우고 느끼고 그분들이 청년이 되어서 또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 지금의 20, 30대의 현실 이 지역에서 생활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주체들, 청년 주체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지역에
정착하고 머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이제 공공에서 생각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의 변화와 그다음에 또 지역에서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향후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대학, 이 두 주체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사실 민간 주체는 지금도 충분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뭐 도깨비, 동북권 마을 배움터, 동북권역 마을 배움터처럼 2, 30년 동안 이 지역에서 해왔던 이 경험들이 누군가에는 전달이 되고 누군가 향후 더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좀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주체들의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공공정책 측면, 정책과 대학의 역할에 대한 코멘트였습니다. 네, 그다음 이어서 김준혁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북권역 마을배움터의 활동가 김준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단 제 이야기를 좀 개인의 이야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심한기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품에서 10대 때부터 계속 활동을 해왔고 이제 저희 마을배움터에서 지금 활동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품이 이 지역에서 2, 30년 동안 이제 활동을 해 오면서 이제 청소년 문화나 예술 그다음에 축제와 관련된 활동을 계속 쭉 이어왔어요. 이어오면서 이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건데 사실 저한테 일자리에 대한 고민은 이제 좀 시작하게 된 계기는 좀 늦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심한기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존이나 이제 실존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한테 생존에 대한 이제 고민이나 생각은 되게 잠깐의 시간 동안 했었던 것 같아요. 20대 중반 그때 이 활동을 계속 이어오다가 이제 계속 이 활동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 고민으로부터 이제 어떤 걸 내가 해볼 수 있을까 이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나의 전문성은 있었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해서 이제 다른 일을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회에 내던졌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웃도어 매장에서 잠깐 일을 했었는데 그 일을 한 2년 정도 하면서 제가 중고등학교 그다음에 20대 초반까지 이 품에서 배웠던 가치나 문화 그다음에 이제 사회를 바라보는 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이곳에서도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이곳에서도 좀 적용을 할 수 있겠다.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이제 문화나 태도를 갖고 있겠다라는 좀 아니란 생각을 갖고 2년 동안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2년 동안 일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되게 건조하고 어떤 나의 어떤 가치나 지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그냥 오로지 어떤 직업적인 한계에 부딪힌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되게 힘든 이야기, 어떤 희망적인 이야기보다는 힘든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었고 그 안에서 좀 버티는 게 좀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버티는 것들이 좀 힘들어 오면서 제가 그동안 느꼈던 문화나 태도들이 이 안에서 녹일 수는 없겠다. 어떤 내가 좀 거대한 꿈이나 희망을 갖고 살아왔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거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고 그 목마름을 통해서 지금 이 동북권 마을배움터에서 이제 3년 차로 이제 활동가로 다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중요한 건 어쨌든 일자리는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 경제적인 것들이나 그다음에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 안에서 되게 중요한 나의 삶의 하나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안에서 저는 좀 중요한 거는 어떤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어떤 일자리의 생태계가 되게 조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그 정책이나 그
어떤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들, 그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세팅해 놓는다고 해도 그 안에 그걸 혜택을 받는 뭐 저희 청년들이나 그다음에 예비 청년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겠죠. 그런 친구들이 그거에 대한 어떤 받을 태도와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그 생태계를 조성을 하더라도 그 시대적 흐름에 맞게끔 그들의 이제 니즈에 맞는 좀 생태계를 조성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아까 그 로컬 엔터테인먼트 그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동체 기능에 대한 회복에 대한 활동을 계속 해오신 걸로 이제 저는 좀 해석이 됐어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시대적 흐름에 맞게끔 이제 이 활동을 만들어 오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생태계 조성이 일단 필요하겠지만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것들이 그거에 대한 혜택을 누리는 청년들, 청소년들이 좀 두 가지가 이제 손뼉이 맞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저도 되게 잘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 연결이 되고 있지만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품과 이제 숨에서 이제 계속 활동해 청소년기를 보내왔고 청년기를 보내온 이 다른 친구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이제 어떤 직업적인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에 이제 필요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꼭 어떤 문화예술과 관련된 어떤 활동이 아니라 되게 보편적으로 있는 직업 안에서도 그냥 단순히 그걸 직업적으로 시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직업 안에서도 내가 어떤 가치를 갖고 어떤 지향, 그다음에 어떤 학습이 나한테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정책이나 어떤 이런 포럼들이나 과정들 안에서 어떤 어른들의 목소리, 그다음에 고민, 생각이 담기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것들을 만들어가는 청소년, 예비 청년들의 좀 이야기나 목소리, 고민, 그다음에 생활, 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함께 버무려지면 좀 이것들이 좀 풍성하고 좀 더 세밀하게 좀 이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지금 성북 주민자치회장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 홍승환 자치회장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북동 주민자치회장 홍승환입니다. 저 주민자치회장 그것도 성북동에서 왜 여기에 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주민자치회를 하기 이전에는 마을 공동체 활동을 했었습니다. 지역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게 제가 처음에 활동하는 그 활동이 마을 공동체 활동인 줄 알고 한 건 아니었어요. 지역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주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일들을 찾아서 한들 만나서 하다 보니까 그걸 마을 공동체 활동이라고 부른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마을 공동체 활동하기 이전에는 이제 예술가로 살아왔었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주민자치회장으로서의 경험도 있지만 그 개인적인 그 경험도 같이 조금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마을 공동체 활동하면은 거의 지역 자치구나 살고 있는 지역을 비전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활동하던 기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그 성북을 넘어서 동북권역을 좀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쯤에는 삼양동 생활문화기록연구 사업을 참여해가지고 보니까 강북이랑 성북이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제 성북동 주민자치회 저희 자치회에는 청년이 거의 없는데요, 한 10%도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왜 일자리 생태계에 이어지냐면은 자치회도 참여예산제 같은 걸 통해서 보조금 사업을 되게 많이 수행하는데 거의 연간 집행한 예산이 웬만한 중간 지원 조직 못 쓰지 않습니다. 근데 실무 인력으로 쓸 수 있는 거는 간사 한 명의 그 인건비 정도인데 그조차도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그 일반적인 좋은 일자리에는 발끝에서 미치지 못하는 아주 작은 보수를 받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취업 청년들은 취업 준비 중이거나 아니면 취업을 한 청년들은 이쪽에 매력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저는 왜 매력을 가져야 되냐고 말을 하자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내가 주변에 있는 동료와 친구들과 함께 그 마을을 같이 요즘 말로 마을 꾸미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면서 아까 전에 심한기 대표님이 생존과 실존을 말씀하셨는데 생존과 실존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그 활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도 취업 준비 중인 청년에게 주민자치회에 들어오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자리라고 할 때 일자리면은 일과 대가 그래서 보수가 결합된 것인데 그래서 생계가 가능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들의 보통 이제 일반적인 사회 기준치는 이제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좀 더 많은 보수를 원하고 그런 것들을 원하는데 뭐 여기에다가 요즘 청년들은 워라밸까지 추구한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정도의 직장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은 실제로는 뭐랄까 워라밸과 보수를 생각했을 때 제가 마을 활동을 했던 경우로 봤을 때는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생계가 되는 거는 직장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자영업도 가능하고 그런다고 했을 때는 잠깐만요. 생계의 기준치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에 다니면서 자신의 그 일상적인 생활을 거의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까 전에 그 워라밸도 추구하지만 그 워라밸까지 추구하면서 그 고임금을 받는 그런 일자리는 진짜 많지 않고 대부분은 자신의 일상의 영역을 많이 포기하면서 기업에 많은 것을 할애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 활동도 할 수 없는 거죠. 자기 시간을 갖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저녁에 또 마을 활동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제가 지역의 일자리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포인트는 여기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경제 수준의 보수는 아니더라도 지역 안에서의 충분한 생존이 가능하고 그리고 타인과 경쟁과 끊임없는 그런 어떤 경쟁을 하지 않더라도 서로 도와가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자리. 아까 전에 청년이 경력은 어디서 쌓느냐 뭐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그거는 어떤 경험이 없는 청년은 그 자체로 우리가 노동 인적 자원이 아니고 함께 우리가 품어가야 하는 어떤 같은 사회 공동체 일원이라고 봤을 때는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관심 분야를 통해서 가고자 할 때 그것을 지원해주고 좀 기다려주고 그런 방식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해야 될 거는 청년의 역량을 키우는 것보다는 좀 더 그런 광범위한 그 그러니까 금전적인 보상 이외에 좀 더 광범위한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되는 게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 분 토론자들이 다 이제 일종의 지역과 마을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들을 주셨는데요. 모든 청년들이 혹은 청년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사회 주민들이 과연 지역과 마을에 대해서 그런 고민이나 그런 경험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부분은 사실은 조금 의문의 여지가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논의와 고민들이 얼마나 주류의 다수의 많은 지역을 대표하는 것인가는 살짝 고민이 있는데 이 고민이 왜 중요한가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에 대학이 많죠. 동북 사우는 대학이 많습니다. 강북을 또 넓혀서 4개 지역은 서울에서 가장 대학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고 청년들이 많이 있고
거기서 취업을 위한 집중적인 교육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속에서 구청이 또는 지역사회가 청년 일자리를 고민한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라는 거죠. 그런 대학들과 우리가 어떤 특별한 장소의 의미와 관계없이 한 사람의 삶을 위해서 소득과 이걸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런 창업이나 취업 교육과 다른 어떤 것을 우리는 그것이 어떤 장소와 연관된 지역과 연관된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과 연관된 고민이야말로 그 지역 사회에도 지역 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활기차게 하고 지역 사회의 공동체성을 강화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 부문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바로 그런 문제라는 점에서 수의 다수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것이 이제 어떻게 확산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고민을 통해서 청년들도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양한 MZ 세대가 가진 다양성 속에서 뭔가 우리가 아까도 우리 세 번째 우리 토론자가 얘기하신 것처럼 중장년 세대들과 어떻게 함께 이 이야기를 해 나갈 것인가 그런 뭔가 접합점들을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청년 일자리 생태계로 해서 아까 청년 복합센터에서 저희가 창업 교육도 그걸 하겠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어떻게 함께해서 서로 배우고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하는 거지 청년이라고 청년 교육만 하고 청년 일자리만 해가지고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니었다 얘기를 했고요. 지난 월요일 포럼에서 오창호 교수님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강북에서 창업되는 거 보면은 청년 창업 별로 없고 다 중장년 창업이다. 근데 중장년 창업에 대한 교육은 오히려 별로 없다. 이런 또 말씀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거는 그 창업이 너무 많은데 서울 평균에 비하면 강북에 빠져 있는 업종이나 필요한 건 되게 빠져 있고 어떤 부분은 너무 많이 과잉되고 있다. 그건 청년 창업이든 아닌 창업이든 관계없이 사실 그런 데 대한 논의는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다. 또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마을 일자리가 갖는 특히 이런 팬데믹 시대나 이 평생 직장이 사라지는 시대에서 앞으로 청년들이 갖는 의미는 청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미래의 일자리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미래의 일자리 문제를 청년들이 지금 먼저 몸으로 경험으로 지금 가져서 돌파해 나가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서 이게 갖는 보편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조금 그런 맥락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세 분 발표자들에게 다시 한번 본인의 발표와 또 다른 두 분의 발표와 토론을 들으시면서 조금 더 강조하고 또 제가 중간중간 코멘트한 것까지를 반영해서 조금 더 보완적인 말씀을 이렇게 한 번씩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심한기 선생님 먼저 해주시겠어요? 재밌네요. 이렇게 모여서 이런 얘기하니까 강북에 또 이렇게 계신 분들이 직접 얘기하는 것도 뭐 처음은 아닌데 간만에 보는 것 같고 또 직접 강북에서 자기 일자리를 만들었던 우리 청년들도 직접 나와서 관객 중에 90%를 차지하고 계셔갖고 되게 반갑기도 하고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생태계니까 굉장히 이제 포괄적으로 다각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지만 또 현실적으로 실천해야 될 것도 좀 세밀하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 생각이 났는데 아까 허정 선생님이 했던 청년 지원은 많은데 준비된 청년들이 지원을 받고 그렇지 않은 청년들 그게 제일 자꾸 걸려요. 마음에 동의가 엄청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는 그 이규호 교수님하고 지금 거의 1년 동안 그 지역 열린대학 얘기를 다양하게 재밌게 하고 있는데 지역 열린대학을 준비하는 중요한 토대가 오늘 이제 이 자리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좀 중심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연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르친다 배운다의 개념이 넘어서야 되는 시대가 왔고 그렇다면 이제 먹고 살 것과
또 잘 살 것이 함께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이런 대학 체계에서 아까 공공 얘기도 하셨지만 공공이나 대학 체계에서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린 지역 대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공공과 지역과 현장이 조금 더 이제 그 상황들을 연결해서 새로운 발상을 해보자, 이런 이제 지역에서의 대학, 이렇게 학위가 나오는 이런 대학 말고 그런 것들을 좀 연결해서 오늘 나왔던 얘기 제안들을 그 지역 열린 대학에서 연결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또 강북은 또 이렇게 한신대가 있잖아요. 굉장히 큰 힘이고 자원인데 대학이 갖고 있는 에너지와 힘 플러스 대학이 이렇게 넘어설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이렇게 좀 창발적인 자유, 이런 것들 좀 같이 연결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그리고 역시 이제 청년 일자리를 얘기를 할 때는 아까 이제 세대별 얘기도 하셨지만 소상공인 말씀도 하셨지만 청소년기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마을에서는. 그래서 이제 마을의 일자리를 하는 대상이 청년일지라도 이제 청소년부터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순환의 고리 같은 것도 생태계니 같이 갈 필요는 좀 있겠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 이제 이렇게 포럼 하셨던 것들을 내용이 정리돼서 그 다음 스텝이 있으실 텐데 조금 더 이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얘기를 좀 이제 이렇게 단계별로 좀 이렇게 정기적으로 다시 시작하면 뭐가 잡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예, 그래서 나는 희망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로 이어서 할까요? 네, 네, 우선은 제가 저희 이야기를, 저희 도깨비학교 아이들 그리고 이제 후기 청소년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을 해야 또 다르게 잘 이해하실까 고민을 많이 하고 왔던 오늘 자리였는데 또 이렇게 반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듣다 보니까 저의 고민이 저만의 고민은 아니었다는 생각도 들고, 좀 전에 심한기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 제가 하려고 했던 말하고 너무나 비슷해서, 네, 이 생태계라는 것에는 어쨌든 순환구조 안에서 청소년들이 좀 제대로 잘 보듬어지고 그 청소년기에 해야 할 그런 것들이 좀 주어진다라면 청년으로 이어가는 그 분명한 징검다리 과정들을 좀 제대로 겪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일자리, 경제 이런 얘기 할 때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주로 듣게 되는데, 솔직히 청년들 이어지는 과정에서 창업보다는 종업원 되기, 좋은 직장에서 좋은 종업원 되기, 이런 훈련들을 좀 더 보편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공급자와 수요자 그리고 당사자 간의 그런 연대의 틀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대학의 역할로서 잘 가져가 주신다면, 저는 청소년 기관으로서의 그 역할과 또 그 과정으로 이어지는 것에서의 그 연계 지점에서 제가 분명하게 저 또한 과정에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을에 우리 아이들이 꼭 좋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네, 우리 마을 아이들이 마을에서 잘 살아남기를 저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박철우 대표님. 네. 예, 저도 오늘 주제가 청년이었다 보니까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청년들이 일을 배우려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중장년 세대의 선배 기성세대들에게 이제 배우는 게 사실 정통적으로도 이제 맞는 이야기고, 하다 보니까 절대로 빼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년들만의 것은 사실 약간의 젊음 이 정도가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저희 토론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한 개를 제가 들으면서 좀 생각을 해본 거는, 이제 공공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주신 분이 계신데, 사실 청년들이 제가 발제한 내용에서 청년들이 이제 지역의 역할을 찾고 그것을 이제 해나가는 것이 일자리로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거를 이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좀 이제 이해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공이라는 거는 공익과 공동체에 있는 그 공공,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뭐 한자가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데, 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실 지금 공공 서비스가 취약계층에게 사실 모든 거를 다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의 생태계를 만들려면 그 공공 서비스라는 것 자체의 그 개편, 인식 개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위로 올라가서 이야기를 해야 거기서 위에서 아래가 바뀌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지역에서 같이 이제 협력하고 이 지역을 넘어서 또 더 큰 그 단위에서 또 같이 이제 합의를 이제 해 나가면서 조금씩 바꿔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인식 개선이 되고 개편이 되게 되면 청년들 일자리라든지, 저희 지금 또 이제 사실 기존 사회적 이슈 중에 하나는 또 청년 주거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지금 현실을 보면 청년들의 주거보다 제가 조금 일자리에서 좀 멀어진 이야기를 좀 해서 죄송합니다만, 중장년 이제 독거 중년이라고 하죠. 독거 중년들의 일자리라든지 주거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을 더욱 더 이제 뭐 수혜의 대상이라든지 뭐 취약계층화를 한다든지 이제 이런 방식보다는 청년들이 이제 하고 싶은 일들을 통해서, 자기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들을 통해서 지역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그 지역의 주인이 될 수 있게 하면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서 정주하면서 오래 지내면서 세대 간에도 자연스럽게 믹스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혹시 우리 강북구청에서도 오셨는데 한 말씀 들으시면서 좀 코멘트나 아니면 뭐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하고, 또 우리 그 로컬 엔터맨 협동조합의 우리 조합원 청년들도 많이 오셨는데 이렇게 편하게 질문이나 코멘트 주시면 공유하겠습니다.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괜찮으세요? 우리 청년 손 들어 주시면 바로 일어서서 간단하게 그냥 고측석에서 말씀 주시면 됩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또 혹시 우리 청년 연구도 많이 하고 청년들과 또 공동체 생활도 하고 있는 이재경 박사는 혹시
네, 예. 그 우선 우리 김준혁 마을배움터에 다시 우리는 아까 이야기 속에서 지역 다른 일자리 취업도 했다가 다시 지역에서 마을배움 강북 마을배움터에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니까 양쪽의 경험이 다 있으시고 홍승만 성북동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참여해서 제가 상당히 신선하고 고맙고 약간 놀랬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새로운 시도들과 경험들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두 분 중에 누구라도 이재경 박사가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예. 들리시죠? 네. 제가 아무래도 지금은 청년 10%지만 다양한 연령대를 가장 많이 만나는 케이스라서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우리 정치적 올바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또 기준이 너무 다르고 또 문화도 다르고 다른 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조금 그거를 이게 너무 이렇게 하드하게 너무 강한 잣대를 들이대고 서로 이렇게 안 맞으면 그렇게 하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주민자치회는 많은 활동가 분들이 오셨다가 질려서 나가는 그런 주식이기도 해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근데 그거를 조금만 내려놓고 아까 전에 그 가족한테도 못하는 걸 왜 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실제로 지금 버티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습니다. 우리 부모한테도 못한 걸 하고 있다. 지금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네. 오히려 부모한테 못한 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피부를 맞대고 사는 가족이 아니니까. 그래서 세대 간에 조금씩 내려놓고 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게 많습니다. 네, 그런 지점이. 네. 근데 지금 변화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회장이 된 것도 최연소인데 지금 다른 동 회장님들이 이제 젊은 사람도 회장 해봐야지 뭐 이런 말들을 조금씩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안 내려놓는 그 권력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변화가 좀 되고 있긴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셔서 또 거기도 새로운 바람과 상호 학습의 기회를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김준혁 선생 좀 더 얘기하실 거 있으세요? 저는 이제서야 좀 이제 저희 조직 외에 다른 뭐 외부로 좀 나가는 일도 이제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데 사실 뭐 예전에 경험도 마찬가지로 했던 것처럼 좀 갖고 있는 그 기성세대 혹은 그 선배들 간에 갖고 있는 아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되게 사람은 다양하고 그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의견이나 이제 가치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다름에 대한 다양성을 좀 존중하는 게 꼭 기성세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건 마찬가지로 청년에게도 필요한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거는 꼭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어떤 뭐 폭력적인 성향 혹은 좀 아집 아니면 좀 억누르는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또 반대로 그 청년들은 또 그걸 또 깨려고 하잖아요. 근데 또 그걸 깨면서 또 그 청년들이 이제 선배가 되고 또 다시 또 후배한테 또 다른 이제 폭력이나 이제 아집을 부린다고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또 좋지 않은 순환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또 그거는 이제 항상 이제 청년이든 선배든 기성세대든 그것들 항상 같이 고민하고 그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좀 수면 위로 이 문제들을 이끌어내야 되는가에 대한 논의는 계속돼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주제가 마을 일자리 생태계인데요. 생태계란 말은 원래 생물학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생물학은 이컬러지라는, 그러니까 생태라는 말과 사실 경제가 굉장히 다른 것 같지만 어원이 같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경제는 모든 것을 획일화하고 단일화해서 모노컬처 한 가지를 만들고 대량 생산하는데 그게 지금 위기에 빠진 거고, 그래서 경제학에도 과거에는 물리학, 균형이라더 이런 개념이 들어오다 지금은 생물학이 경제학의 흐름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핵심은 다양성이거든요. 적응과 돌연변이가 변화의 또는 발전의 핵심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태계는 다양한 거고요. 청년은 물리적 나이기도 하지만 그걸 넘어서는 나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년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다양성은 청년만 갖고 있는 속성이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그 새로운 시도를 만들어가는 것으로서 흡수해야 될 자양분이 돼야 되는 거. 그래서 서로 만나줘야 되고, 생태계는 청년만으로 만들어진 생태계는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 대학의 얘기도 많이 나왔지만 대학도 바뀌어야 되고 지역도 바뀌고, 그런 속에서 앞으로의 일자리는 결코 과거의 일자리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새로운 일자리에 대해서는 누구나 적응해야 되고 누구나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은 분은 우리 김신규 목사님이십니다. 목사이시면 신학을 공부하시고 목사이면서 영상 자료를 만들고 저희 지금 이 모든 자료를 촬영해서 아카이빙 편집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앞으로 우리는 그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거든요. 일과 삶과 생각이 하나가 되는 그런 것으로서 삶 속의 일자리를 만들고,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특정한 지역과 공동체 안에 함께하는 것으로서 기여하고, 그것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라고 우리는 다 믿고 있는,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공유의 기반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한 물적, 제도적 그리고 관계적인 자산들을 축적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보면 일은 무지하게 많은데 그 일이 어떻게 일자리로 가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공이 할 일이 있고, 민간 영역에 시장이 할 부분이 있고, 시민사회나 사회적 경제가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교육은 상호 학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 함께 하는 것, 함께 서로를 이해하고 눈높이를 하고 생각을 이해해서 교류를 해서 결국은 네트워크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서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협력은 불가능한데 지금은 협력하지 않으면 생태계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문제의식을 저희가 공유하면 좋겠고, 심지어 저희가 좌담에 하나만 소개하면 맨 처음에 심한기 선생님이 그 네팔에 자주 가시고 청년들을 데리고 히말라야 가시고, 저도 아주 인상적인데 지금 우리는 공정무역에 대한 얘기도, 제 친구가 일본에서 공정무역을 하면서 지금은 로컬 페어 트레이드, 저희가 그 주제로 마을 일자리 논의까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미 존재하는 다양한 이주 노동력이 사실은 그 다른 문화를 상징하는 가장 존재들이고, 우리가 도시농업이든 로컬이든 이런 속에서 그들과 함께 또 만들어가는 다문화의 가치가 우리를 위한 미래 일자리의 가치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는 생각도 저도 해봅니다. 이미 청년들은 그런 교감을 심한기 선생님이 선각적 생각에 의해서 사실은 공유하는데, 우리 사회의 다문화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전적으로 그들을 동화시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도 생각해보는 기회였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다 됐는데 그래도 저는 오늘 저희가 세 번째로 했던 이 포럼이 매우 중요하고, 이제 아까도 대학의 역할을 많이 요청하셨고, 저도 제가 경제학이지만 철학과 또는 지역사회, 대학을 위해서 지역사회와 열려야 되는 거다라는 게 제가 가진 신념입니다. 대학의 지식이 너무 화석화돼 있고 아무 현장이 없는 지식은 의미가 없는 지식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서로 함께 배우는 것으로서의 대학이라는 걸 지향하고 있는데, 마지막 네 번째 포럼이 이제 4시부터 시작이 될 때 저희가 마을에서의 그런 일자리, 지역경제, 마을을 위한 대학의 역할과 마을 커먼즈, 저때의 커먼즈라는 것은 단순한 공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물적, 비물적 자산으로서의 커먼즈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협력적 태도, 상호 교감, 이런 것도 중요한 커먼즈의 요소고요. 특히 세대 간의 협업을 위해서는 오늘도 말씀 주셨지만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되지 않을까. 그건 상호 학습인 거지, 어느 한쪽이 한쪽을 일방적으로 이해하는 관계는
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이것으로 세 번째 포럼 마치고 다시 한번 우리 김신규 목사님 많이 수고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예. 오늘 발제 세 분, 토론자 세 분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